추가적으로 원흥역에서 좀 저도 이제 좀 오래 있었지만 사장님께서도 원흥역에 한 3년 정도 계셨잖아요. 원흥역이 앞으로 좀 크게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역이나 지축역에 비해서 약간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원흥역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삼성역하고 지축역하고 원흥역 셋 다 네. 그렇게 아직은 다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축역은 주목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지축역은 내년에 이제 거의 들어오는 거고 그때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모르지만 거고. 지금은 삼성역은 아니고.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버스 노선이라든지 저는 원흥역보다는 삼성역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유동이 흐르는 유동인 건지, 그러니까 흐르는 유동인 아니, 아까 흐르는 유동인 흐르는 유동인들이 네. 앞으로 그 스칸센이나 이런 데서 안 흐르고 멈춰 멈춰서 세네 시간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교통이 좋으니까 네. 10시간 있을 수 있는 거냐. 네. 그거는 이 동네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그냥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동네가 아니고 네. 문화도 있고 네. 어디 있는 동네로 서로 협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말씀드린 좋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좀 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동이 지금 이제 분동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 1동 2동으로. 그래서 원흥역 쪽이 삼성 2동이 되고 세수월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역 쪽으로 삼성 1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원흥역 쪽에 좀 오래 계셨고 저는 지금 사무실이 삼성역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역하고 원흥역하고 이제 저는 이제 비교를 갖다 좀 많이 하는데 삼성역도 좀 횡해요. 뭐 지금 뭐 상가들도 거의 뭐 1층이나 2층에 많이 공시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파도 있지만 원흥역이 제가 얼마 전에 와서 보니까 원흥역 쪽에 KB중앙타워 쪽에 1층 라인에 많이 또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효산캐슬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미라클 실용음악학원 효산캐슬 있는 쪽도 앞쪽으로 좀 호텔이 지금 거의 준공이 앞두고 있고 앞쪽으로 또 섹션 오피스도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삼성역도 물론 뭐 신문나는 호재가 남아 있어서 좋아지겠지만 원흥역도 못지않게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께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흥역은 하고 삼성역하고 카메라를 보시고 그 다른 특징이 하나는 삼성역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스칸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삼성역은 동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는 이제 구상권과 신사권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창릉천이 또 가로막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거기 이제 스타필드 안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음식 먹는데 솔직히 스타필드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네. 사장님 음식을 먹는데 네. 집에서도 먹지만 네. 나와서 먹잖아요. 네. 그럼 이제 8,000원짜리 식사하는 거 말고 네. 좀 비싼 거 먹으면 바깥에서 좀 쳐다보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향 스타필드 안에서 네. 지들끼리 대화할 것도 없는데 안에서 막 다 먹어야 돼. 맞아요. 고급 음식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안에서 그냥 다 먹어야 돼. 바깥에 볼 수가 없어요. 못 보기 다 막아놨어요. 네. 그런 상권이 안에 하나 있는데 스칸센 같은 게 들어오면 외부를 볼 수 있는 바깥을 볼 수 있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네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특수 상권인 네. 그 스타필드하고 네. 이 스타필드 말고 이제 스칸센 쪽은 스타필드는 스타필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스타필드 말고 스칸센은 그게 아니에요. 스칸센이라는 브랜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개별 상가의 소유주들이 운영하는 구조예요. 맞습니다. 임대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구분 상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스타필드는 구분 상가가 아니에요. 다 임대예요. 네. 여기도 임대긴 한데 개별 주인들이 임대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의 어떤 특수 상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스칸센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거나 네. 하러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스칸센의 특징은 위에 이제 1론과 1정을 젊은 사람들이 네. 서울 출퇴근 목적으로 혹은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삼성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2513실에 대규모 네. 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밑에서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없어요. 원흥역은 그렇지는 않아요. 원흥역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하기에는 네. 동네 지역 주민들이 와서 소비하는 구조지 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할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간이 하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만약에 관공서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뭐 내년에 또 덕양구가 또 분구가 되는데 이제 뭐 분구가 되면 또 구청이라든지 또 여기에 또 삼성 1동과 2동이 나눠졌을 때 원흥역 쪽으로 해서 또 삼성 2동 뭐 행정복지센터 요즘에 이제 주민 뭐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예전 말로 하면 동사무소가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흥역은 나쁘지 않게 보이는데 그래도 사장님께서 이제 원흥역 쪽에서 계속 중개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상가를 이렇게 맞추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삼성역은 지역 주민들의
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네.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업종들이 그렇죠. 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원흥역은 이제 관공서나 지역 주민들 관련돼서 네. 지역 주민들 소비 네. 관공서 들어왔을 때 거기와 관련 연관되는 거 위주로 가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축역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 연계해서 대형 학원이나 대형 병원, 중형 학원이나 중형 병원들이 왔을 때 그 연관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원흥역 쪽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지금 현재는 한 곳이 이제 오픈을 했고요. 윈호텔. 그다음에 한 곳이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한 20층 정도 되다 보니까 호텔이 이제 두 곳이 지금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의료 복합시설, 의료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호재가 원흥역에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삼성역과 원흥역이 삼성지구 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이제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앞으로 이제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가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과 분명히 또 코로나를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삼성역과 원흥역 그리고 지축역의 상권 그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번째 주제인데요. 네.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바라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네. 뭐 얘기도 돼요? 가능하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감사 스마일님하고 이거를 제가 몇 번 출연했는데 네. 감사 스마일님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네. 이 중개업자 죄송합니다. 공인 중개사로서 네. 중개업자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 중개사로서의 주업이 중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개를 어떻게 손님을 모셔올 거냐에 대한 게 있는데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뭐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중개를 위한 유튜버로 가실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순수 정보 전달의 유튜버로 가실 건지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독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장님의 롱런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감사스마일님 계속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못하는 이제 부동산 안 하기로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하려니까 하나를 하기가 되게 둘 다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감사스마일님께서 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게 목적이 확실하시다면 유튜브의 컨텐츠를 네. 또 유튜브의 정보 전달에 맞게 네.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매주 뭐 몇 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이제 뭐 특집 프로그램도 좀 하고 네. 중간에 것도 짧게 하고 특집은 길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엄청 많이 떠들어서 엄청 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바라보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중계에다가 그래서 제가 서브 채널 하나 있잖아요. 삼성 TV라는 서브 채널이. 그래서 이제 광고하는 거를 갖다가 삼성 TV에다가 지금 할까. 그리고 여기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아예 정말 광고가 아닌 되도록이면 정보 전달을 갖다가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가 2,000명일 때가 더 편했어요. 마음이. 구독자가 많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그러면 이제 네. 요때 이렇게 네. 방송할 때 얘기를 하시면 되죠. 네. 저번에 좋은 멘트 많이 날리던데. 어떤 멘트? 오늘 앞으로는 저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시고 구독 취소와 싫어요 눌러주세요. 이제 그거는 또 싫답니다. 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 처음 초창기 때 저희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 정말 바빠진다. 그래서 이제 저도 중계를 갖다가 하는 게 주업인데 최근에는 중계를 안 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중계를 하는 것보다 아침에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예전에는 그냥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는데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뭐 제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을 안 하잖아요. 거의 무편집으로 하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고 제가 어떤 날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녹화를 이 정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말을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그거 끄고 난 다음에 편집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녹화합니다. 이게 구독자가 또 늘어나서 또 저만의 또 아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가 지금의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은 똑같아요. 왜 어떤 마음이냐면 제 방송을 갖다 들으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분들이 1주택자가 되는 게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되면 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리고 집을 내가 왜 사? 전세 살면 되지.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제가 집을 갖다가 사야 된다, 집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1주택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20억이 되고 이게 기쁘지 않거든요. 1주택들도 기쁘지 않아요. 딱 물어보면 집값이 오는 거는 기분만 좋을 뿐이지 이걸 팔아야지 돈이거든요. 내가 살고 이사를 가야지만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의 그런 사고의 전환, 나는 집이 없어도 행복하다, 나는 집이 없어서 전세만 살아도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깨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아요. 1,000명에서 계속 멈춰 있었어.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고 도전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 것도 그거 방송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보 전달을 갖다가 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제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상담 안 해준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다 상담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 그것도 제 시간 1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중개는 되게 완전 소홀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저에게 있는 물건을 의뢰해 주셨던 분들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정리도 잘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개를 해야 될지 말 그대로 유튜버를 해야 될지 중간에 솔직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 제 시간이 없어졌어요. 상담 전화하고 상담 하루에 몇 번 하신다 보시죠? 올라오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세 팀 하는데 아니 10시부터 눈물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일을 하는데 세 팀을 하게 되면 중개를 못 하죠. 전화는 제가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개하고 이 말 그대로 순수 정보 전달 이 두 가지에서 정말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때로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순수 정보 전달하고 이제 광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예 채널을 제 서브 채널인 삼성TV에다가 광고 쪽은 그쪽으로 해놓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정보 전달 쪽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목이 메이시는 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감정이 북받치는 게 아닙니다. 물 못 마셔. 아니 정말 정말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5번째 주제인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4,90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900이요? 네, 4,9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5,000명을 돌파를 만약에 제가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스마일로 오행시 것도 있었고요. 또 저에게 이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 그대로 있었는데 5,000명 구독자 이벤트 생각하시는 혹시 없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없나요? 그냥 저거 유튜브에다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5,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그러면 유튜브 제가 커뮤니티에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눌렀던 사람들을 줘야 될지, 아니면 댓글을 가장 많이 준 사람한테 줘야 될지. 아니면 얼마 전에 4,000명 아니었어요? 네, 얼마 전에. 근데 어떻게 갑자기 5,000명이 되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나는 왜 답변을 듣지 못했냐면 얼마 전에 4,000명인데 갑자기 5,000명 얘기하니까 미래 한 1년 뒤에 얘기는 왜 지금? 그러니까 4,000명 돌파된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진짜. 한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5,000명이에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저희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2021년에 10,000명 돌파 구독자 목표를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뭐 기가 좀 약간 제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뭔지는 아세요? 네. 뭐예요? 이거 맷돌인가요? 네. 네, 이거가 그 하나가 빠지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제가 저희 감독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번 10,000명 목표로 열심히 달렸는데 2021년도 10,000명 못 달성되더라도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코로나 탓이죠, 뭐 다 안 되는 거는 다 코로나.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탓이에요. 코로나 근데 탓. 중요한 거는 이제 5,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될지 커뮤니티에 남겨가지고 의견을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추가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그냥 번외인데 PS. 오늘 방송 분에도 많아. 다시 1시간 되나요 지금? 다시 찍을까요, 우리? 너무 마무리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주신 삼성지구, 원흥지구, 신원동 네. 주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지난 3년 동안 네. 중개사 서비스를 여러분들에 제공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저희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부동산 중개업을 떠나지만 부동산 공부를 계속할 예정이고 네네. 나중에 저를 유튜브에서 몇 번은 꼭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유는 감사스마일님이 저를 초대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아 네네. 그때는 초대 또 하겠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돈 받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미라클 실용음악학원에서 지금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 그 윈윈 부동산 대표님 이성수 대표님과 한 5가지 정도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2022년 아직 오지도 않았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좀 섣부른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또 2022년은 옵니다. 여러 가지의 또 많은 또 요즘에 이슈들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야기 또 많이 할 거고요. 2022년을 또 감사스마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특례시가 됩니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수원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고양시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양시. 저는 뭐 다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많은 분들께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또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 오늘 윈님 부동산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라도 저에게 또 출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한 명도 네. 저기 방송에 나오자는 사람 없으면 제가 계속 나오려고. 네네. 그러니까 저에게 네네. 여기 4,000명 네. 그 뭐죠? 구독자 이벤트. 네네. 억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요거 받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주드린 겁니다. 네, 요거 받고 제가 저 원래 책을 끊었는데 네네. 또 내가 10,000권 읽었는데 11권. 네. 99 가진 사람이 네. 이미 100 채운다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만을 이미 채웠어요. 네. 근데 한 권 더. 네. 마지막 한 권 알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기곰의 재테크 네. 불변의 법칙. 아무튼 이제 끝으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 윈윈 부동산 대표님 이성수 대표님 만나서 오늘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 셋 하면 인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나. 네, 마지막 멘트 하나 해주십시오. 유일한 단점이 길게 하는 거. 네. 이런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